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꾸테크입니다. 오늘은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유랑,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다루는 용어들, 기초적인 용어들이랑,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, 영상 끝까지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는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. 우리 흔히들 주식 그거 왜 해? 그거 불안전한 거 아니야?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. 일단 주식이라는 금융상품은 애초에 원금 손실이 존재하는 불안전한 상품은 맞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을 왜 해야만 하냐면 자산 상승을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저도 주식을 통해서 자산 상승을 어떻게 보면은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투자로서 자산 상승을 이루냐면요, 우리가 애초에 금리라는 용어가 있죠. 금리라는 용어는 흔히 이자로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, 즉 돈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예적금에 더 익숙하죠, 주식 투자보다.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예적금을 통해서 우리는 1년, 2년, 3년 기다려서 예적금이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금액을 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 소비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런 데 또 씁니다. 사실상 예적금으로 받는 이자는 금리적인 돈의 가치로서 본전이에요. 우리는 그 마땅한 돈을 맡기고 그 정도의 가치를 받은 것 뿐입니다. 그러면은 우리는 본전치기를 한 건데, 어떻게 보면 보상심리로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돈을 스스로 지키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두 번째로는 주식 기본 용어입니다. 주식 투자에서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주린이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먼저 기초적인 매수랑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증권사 어플을 보게 되면 왼쪽 상단에 매수랑 매도로 크게 적혀져 있는데, 일단 매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주식이라는 종목의 상품을 이 가격에 내가 살게요 라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, 시장에. 그래서 어떠한 판매자가 나타나면 그 가격에 체결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매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가격에 이 상품을 팔게요,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게요 라고 시장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매도나 매수를 통해서 체결이 이루어지면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내가 나 이 가격에 팔고 싶지 않고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데 할 때 더 높은 가격에도 등록은 할 수 있어요. 근데 팔릴지 아니면 사질지는 누군가가 그 가격에 팔아야 사지는 거겠죠. 그런 것들을 지정가 매수 매도라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필수 용어로는 예수금이라고 있어요. 우리 예수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은데, 증권사 어플 통해서 예수금은 이렇게 좀 자주 보여요.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D+1 예수금, D+2 예수금 적혀 있는데, 일단 예수금이 뭐냐면 예수금은 내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이에요, 쉽게 말씀을 드리면. 그래서 이 증권사는 증권사의 돈이 아닌 우리의 돈이죠. 우리가 매도했을 때 그 금액을 증권사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잡아둔 겁니다. 그래서 D+2 예수금이 뭐냐면 이 금액, 매도한 금액을 예금으로 인출하기까지 이 거래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거래일이라는 게 뭐냐면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이 증권사가 일을 할 수 있는 평일을 말합니다.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을 배제하고 이틀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. 예를 들면 내가 수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금요일 날 예금으로 인출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내가 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한 국내 주식 기준으로는 3일 먼저 매도하셨으면 좋겠고,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D+5 예수금으로 잡혀요. 그래서 5거래일이 필요하니까 미국 공휴일이라든지 주말 생각하셔서 일주일 정도 일찍 매도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D+1 예수금은 내가 예금 인출까지 하루 남았구나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. 또한 예수금으로 또 뭘 할 수 있냐면 이 예수금을 통해서 내가 다른 주식을 매수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, 이 이틀 동안에. 그때 예수금을 담보로 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신용 미수나 미수금도 있어요. 일단 신용이 뭐냐면 은행 같은 데 보면 신용대출 하잖아요. 증권이나 주식에서도 좀 비슷한 용어입니다. 우리가 이 증권사 안에 있는 현금을 담보로 신용을 써서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더 사겠다 라는 좀 공격적인 의미예요. 흔히 우리 자산시장에서 레버리지, 지렛대 원리 들어보셨죠? 지렛대 원리 통해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한 걸 일으켜서 더 큰 수익을 얻겠다라는 의미인데, 내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셔야, 또는 그만한 공부량을 통해서
투자를 하셔야 성공 확률이 높겠죠.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레버리지를 쓰라고 저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. 고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. 왜냐, 내가 레버리지를 쓴 만큼 신용 미스를 통해서 그 주식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빠르게 볼 수 있어요. 그럼 내가 재도전할 금액도 없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꼭 이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투자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보통주랑 우선주가 있어요. 먼저 삼성전자로 예시를 들면 이렇게 우가 안 붙은 상단에 있는 삼성전자가 보통주입니다.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주식 보통주라고 하고요. 이렇게 삼성전자 옆에 우라고 붙은 게 우선주의 약어입니다. 그래서 보통주랑 우선주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? 먼저 보통주는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경영 참여권과 배당권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회사가 청산당했을 때 재산분배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. 그게 바로 주주로서의 권리인 주권입니다. 그리고 우선주는 뭐냐면 배당금이나 재산분배권 시 우선권을 통해서 일정 비율을 더 받을 수 있어요. 그게 바로 우선권이에요. 그래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배당주 투자하신다면 배당금이 더 높은 우선주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 왜 회사는 보통주랑 우선주랑 나눠서 발행했을까? 네,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주에는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경영 참여권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회사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.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더 발행해서 자본금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지만 회사의 경영권은 뺏기지 않는 이점이 있죠. 그런 장단점들이 있고요. 또 우선주 앞에 숫자가 붙은 경우도 있어요. 뭐 현대차 2우, 3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선주 발행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뭐 두 번째 했냐, 세 번째 했냐 이런 의미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세 번째, 주식 투자 제일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일단 주식 투자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예요.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요즘과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로서 석유 관련된 테마주들이 급등 급락을 많이 이루고 있죠.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. 그 매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매수할 당시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팔고 이번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어느 정도가 낮고 또한 고객사는 어떤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거 보고 매수하셨나요? 그런 게 아니라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적인 의미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투기성 거래가 되겠죠. 그래서 기업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요. 저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기업 분석을 결혼할 배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기업을 산다는 건 그 기업과 결혼한다는 의미예요.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떤 배우자 추천해서 중매로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죠. 근데 만약에 중매를 우리가 소개팅을 받았어요. 근데 그 사람이 이 소개팅 때만 마음에 든다 해서 당장 내일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결혼에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겠죠. 좀 어느 정도 도박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철저히 하고 내가 결혼할 배우자를 선정하는 것처럼 배우자의 성격이라든지 연봉, 외모, 가치관,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의 관계, 그리고 자산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죠. 막말로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그 기업에 대한 모기업과 자회사의 관계, 그리고 기업의 분기적 영업이익, 그리고 기업이 어떤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지,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기본적으로는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했을 때 투자로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. 저도 100%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률을 높이셔야 내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어떤 기업들을 선별하고 또 이 주식 투자는 사실상 오픈북 게임이거든요. 그래서 이 오픈북 시장에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들이 올바른 정보인지 또 올바른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들 제가 앞으로 많이 꿀팁들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. 꿀테크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